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CJB 8시 뉴스는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 현장에서 특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공예 비엔날레는 그제 대단원에 막을 올렸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펼쳐지는 이번 비엔날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처음으로 온라인 전시가 병행된다는 점입니다. 공중을 나는 드론과 360도 VR, 제작 과정에 소리를 담은 ASMR 등 새로운 기술을 온라인 전시에 도입했는데요. 직관과 가까운 현장감과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드론이 관람객의 눈높이에서 날아다니며 전시장 구석구석을 조명합니다. 360도 회전하는 VR은 작품을 직접 감상하는 듯한 현장감을 더하고 나무를 깎아내고 못을 박고 금속을 녹이는 소리를 담아낸 ASMR은 작가들의 수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전시장을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작가의 작품 세계나 일상은 브이로그로 전달되고 비대면 방식의 오디오 가이드로는 더욱 상세한 작품 설명과 뒷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현강훈 작가는 금속공예과 졸업을 앞두고 움직이는 기계장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온라인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전시 기술이나 이런 거의 발전은 상당히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제조창에 전시된 1192점의 작품은 현장 직관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드론과 VR, ASMR 등의 기법이 접목된 사상 첫 랜선 비엔날레는 직관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더 깊이 있는 정보 욕구를 충족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적으로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작품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자막을 입히고 그리고 이렇게 업로드하는 이 모든 과정까지 시간과 노력이 거의 2배 이상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한가운데서 열리는 사상 첫 온라인 비엔날레는 향후 국내외 랜선 전시 관람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올해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공생의 도구를 주제로 309명 작가들의 1000점 넘는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수많은 공예 작품들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작품과 감상 포인트는 무엇인지 안정은 기자와 함께 둘러보시죠.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공생의 도구를 주제로 한 2021 청주공예 비엔날레 본 전시실입니다. 이 본 전시는 노동과 생명, 그리고 언어와 아카이브라는 4가지 키워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본 전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봐야 할 3가지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벨기에 작가 피에테 스톡만의 60년 작품 세계가 담긴 도자 공예입니다. 도자 분야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소재와 기술 3가지를 꼽자면 바로 백자와 코발트색, 그리고 주입 성형인데요. 스톡만은 이 3가지를 정교하게 구현하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작가가 맑고 깨끗한 백자에 코발트 빛깔들을 어떻게 표현해냈는지 이곳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업사이클 전시장입니다. 우리말로는 재활용,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버려지는 것들을 새롭게 재탄생해서 환경적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걸 말합니다. 오래된 재고나 또 남은 자투리 섬유를 활용해 만든 아름다운 공예품을 볼 수 있고요. 옷이나 카페처럼 실용성을 높인 업사이클 브랜드와 작품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찾은 곳은 인도네시아 작가 무리아나의 심연 속으로입니다. 정말 알록달록 예쁜 색감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마음이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멋진 공간입니다. 만마리의 물고기, 그리고 산호초와 같이 이곳에 구현된 것들은 모두 손뜨개질로 만든 작품입니다. 작가는 항상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작업하면서 공생공락을 실천했는데요. 이번에는 청주대 공예학과 학생들이 설치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이 소리를 들으면서 공예를 감상할 수 있다는 건데요.
바로 옆 공간에 있는 한성재 작가의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바닷속 소리를 들으시면 이곳의 작품을 보다 심도 깊게 그리고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청주 공예 비엔날레 현장에서 CJB 안정원입니다. 지난 1999년 처음 시작한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어느덧 22살 청년으로 훌쩍 자랐습니다. 초창기에는 청주 예술의 전당을 빌려 쓰다가 이제는 전용 전시 공간까지 갖추면서 청주를 세계적 명성의 공예 도시로 각인시킬 정도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걸어온 길을 구준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청주공예 비엔날레는 1999년 9월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성대한 개막식을 갖고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내외 등 천여 명이 참석해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교육과 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공예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 모아 뜻깊은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화의 손을 주제로 32일간 펼쳐진 이래 비엔날레는 무려 46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만큼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주목을 받아온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2011년 7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도약을 맞습니다. 행사 때마다 빌려 쓰던 청주 예술의 전당을 떠나 옛 청주 연초제조창에 자신만의 둥지를 틉니다. 2004년 폐쇄 후 도심 속 흉물로 남아있던 낡은 담배 공장은 공예의 세계적 성지로 거듭납니다. 디자인계의 전설이자 세계적 거장도 가치와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Und wir, die Wissenden, haben nicht für die Reichen und die Alten und die Älteren zu sprechen, sondern für die Jungen. Die müssen Optimismus bekommen und mitgerissen werden nach oben, Dinge besser zu machen. 내용면에서는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최고의 종합 전시회로 성장했습니다. 거장과 신예, 현대와 전통 예술인까지 매회 세계 60개국에서 작가 3천여 명이 참가할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2019년 11회까지 416만 명의 누적 관람객이 다녀가며 청주를 공예의 도시로 변모시켰습니다. 문화도시 청주와 동반 성장해온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또 다른 20년 뒤 어떤 변화와 성공을 기록할지 주목됩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단순히 하나의 공예 행사를 넘어서 도시 재생의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슬럼화됐던 원도심을 청주의 문화중심 지역으로 변모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대안으로 등장한 도시재생. 옛것을 허무는 것이 아닌 기존의 것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재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2011년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청주 도시재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동을 멈춘 옛 담배 공장은 철거가 아닌 전시공간으로 변모했고 그 성공은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문화제조창 바로 옆에 밤고개 일대. 청주시는 30여 개의 유흥업소가 자리 잡았던 이곳 역시도 철거보다는 공간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곳에 7개 건물을 매입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주변 건물들의 매입을 추진하며 문화재주창과 연계한 청년 작가들의 공방 공예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도시재생을 통해 벽화마을 문화의 회복을 꾀하는 주변의 수암골까지 청주시는 이들 세 곳이 이어진 예술과 관광, 휴식이 녹아있는 문화벨트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체적인 방향에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문화재생 쪽으로 좀 인식을 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발전을 시키는 와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슬럼화됐던 원도심에서 청주의 대표 문화 중심 지역이 되기까지 그 시작은 공예 비엔날레였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바로야 대담끝. 네, 그럼 청주 공예 비엔날레 조직위원장인 한범덕 청주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비엔날레 주제가 공생의 도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좀 건가요? 어렵죠. 네,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건가요? 인류가 이제 이 생존에서 쭉 내려오면서 도구로 많이 쓰게 돼서 그 문명을 이루어왔는데 네. 그 문명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 환경에 위험을 줘서 지금 코로나 같은 게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이 도구 문명 이것을 같이 이제 공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반성. 그리고 특히 이 공예라는 것은 실용적인 도구에서 또 예술적인 것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실용과 예술의 경계선 양쪽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인간 삶의 문명을 이루는 게 너무 또 지나쳐서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이런 가치를 한번 되돌아보자는 의미가 이번에 좀 어렵지만 네. 그와 같이 가자 하는 반성의 의미도 담긴 뜻에서 공생의 도구라는 주제로 비엔날레를 마련했습니다. 이거는 오스트리아의 이반 일리치라는 분이 쓴 책에서 저희들이 따온 겁니다. 네. 근데 올해는 이제 비엔날레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도 동시에 이제 개최가 됐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정말 힘들었죠. 지금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무척 힘들은데 네. 이게 비대면으로 많이 올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방역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을 겸하고 또 오프라인으로 또 직접 와서 공예 진술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나름대로 잘 준비를 해서 지금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되는 아마 초유의 네. 비엔날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어렵지만 전 세계 32개 나라에서 수백 명의 작가가 작품을 내고 또 공모전도 874점인가 많이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양적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공생의 도구답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인간과 도구의 문제, 이것을 예술과 실용의 문제로 해서 도구가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면,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공예 문화 향유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우리가 음식을 담는 그릇이나 찻잔을 담는 거 꽃꽂이 하는 네. 공생의 연애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걸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공예가 우리에게 환경의 문제를 주니까 네. 업사이클링 되는 선순환되는 의미도 하면서 또 온라인이 되니까 드론도 이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소리로 우리가 자극을 하는 ASMR이라든지 네. 브이로그 또 AR, VR 통한 메타버스의 3차원적인 세계도 보는 등 더 다채로운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벌써 며칠 됐습니다만 랜선으로 네. 7,000에서 8,000명 정도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비대면으로 할 때 30만이다 이렇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게 오히려 하루 90분씩 300명씩 제한 입장을 하지만 네. 랜선으로 보는 건 30만, 300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한 비엔날레가 될 것 생각합니다. 네, 온 오프라인이 병행되는 풍성한 또 의미까지도 가득한 공예 비엔날레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겁니다. 예. 관람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뭐 전 세계 그러듯이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에 최우선을 둬서 뭐 여기 스태프들이 보면 이제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받았지만 네. 오시는 분들에게도 좀 불편하지만 우리 발열 체크하고 매트도 깔고 또 소독도 철저히 하면서 CCTV 카메라도 좀 배 이상 네. 한 80여 대 하면서 방역을 좀 지키면서 이 비엔날레를 즐길 수 있도록 최대한 거리를 두고 많은 관람객들이 보면서 특히 도슨트도 5분을 뒀습니다만 이번에는 모바일 앱을 깔아서 직접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작품을 직접 제작자들, 작가들의 그 설명을 듣는 어떤 면에서 더 풍성하고 볼 수 있도록 또 물론 온라인도 그렇게 해서 더 자세하게 작품을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벌써 20년 넘은 이 비엔날레의 진수를 아마 이번에 더 만끽해서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도 풍성한 가을 잔치의 맛을 이번에 느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풍성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참여 많이들 해주십시오.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개최되는 청주공예 비엔날레에 많은 분들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범덕 청주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열흘이면 퇴원할 수 있지만 밀접 접촉자는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최근 청주시 공무원들이 자가 격리를 해보니 이 기준이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청주시 의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교롭게 의회 회기 중이어서 밀접 접촉이 있었던 동료 의원과 공무원 25명이 14일간 자가 격리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확진된 의원은 열흘 만에 일상생활로 복귀했습니다. 현재 확진자는 열흘이 경과하면 퇴원이 가능하고 PCR 검사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기간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또 자가격리 해제 전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시 자가격리됐던 공무원들이 모두 이 절차를 거쳐 출근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감옥이 아닌 감옥 생활을 해보니 이 지침이 불합리하다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정적으로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14일 자가격리는 잠복기에 따른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대개 열흘 이내에 감염 여부를 알 수 있지만 행여몰라 보수적으로 최장 기간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대개 증상 발생하기 한 3일 전부터는 우리가 감염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확진자는 곧 진단된 시점으로 이제 열흘을 저희가 이제 격리 기간으로 보는 거지만 접촉자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봐야 된다는 거는 맞는 얘기죠. 퀴즈가 타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신이 거져 있지만 일면 납득이 가지 않아도 14일 자가격리 후 해제 전 PCR 검사는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셈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오늘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주 확진자가 2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이 중 선행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등 N차 감염에 의한 확진이 20명입니다. 충주와 진천에서도 각각 1명씩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495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북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은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인하된 중개보수요율과 함께 상한요율제를 시행하면 중개보수가 이중으로 낮아진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의 분노를 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형 플랫폼의 중개업 진출을 막아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라고 말했습니다. 제천문화재단이 충북문화재단과 함께 충북생활문화축제를 제천과 청주에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청주와 제천에서 동시에 개막한 이번 축제는 52개 동아리가 참여한 가운데 동호회별 공연과 영상 스케치, 토크쇼 등이 이원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내일까지 이틀간 펼쳐집니다. 네, 2021 청주 공예비엔날레 현장에서 보내드린 CJB 8시 뉴스 특집으로 보내드린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